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왕초보를 위한 페이스북 2020 PC 버전을 함께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 1회차입니다. 우리가 페이스북 만나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학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먼저 SNS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페이스북의 역할과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습하게 될 페이스북은요, 수많은 SNS 시리즈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SNS란 이 교환에 적혀 있는 대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의 약자인데요. 최근 트위터, 페이스북, 라인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관심의 대상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SNS가 네트워킹 또는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공유, 메시지 서비스 등 공통된 기능을 공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개별 서비스의 기능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정의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SNS에 대한 정의는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으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서비스가 각 차이는 있지만 SNS는 대체로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첫째는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킹 기능입니다.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들과 관계를 맺고 그것을 관리하는 기능인데요. 트위터에서는 이를 팔로잉이라고 하고요. 페이스북에서는 친구 맺기, 영문으로 프렌딩이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됩니다. 둘째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인데요. 이용자들 사이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용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공개적, 준공개적, 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는 포스팅은 공개적이고 준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메시지나 채팅과 같은 기능은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셋째는 미디어 공유 기능으로 넓게는 커뮤니케이션 기능에 포함될 수 있지만 SNS를 기반으로 사진, 음악, 뮤직비디오 등 미디어 객체들이 공유되고 나아가 이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대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SNS는 네트워크 플랫폼,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그리고 미디어 플랫폼으로 기능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SNS는 한국에서 출시된 것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해외에서 출시된 것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세계적인 SNS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떻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은 스마트폰 보급률 94%, 무려 세계 1위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주변만 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 깊숙이 침투해 있죠. 마주 앉아 있어도 대화하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각자의 SNS나 카카오톡 등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습니다. 직장인의 하루 일상을 살펴보자면 아침에 스마트폰에서 울리는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집을 나서기 전 스마트폰으로 오늘의 날씨를 살펴보죠. 집을 나서면서 스마트폰에 이어폰을 장착해 유튜브 채널을 열어 평상시 즐겨보던 영상 콘텐츠를 청취하며 지하철역에 도착합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거의 다 본인의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굉장히 흔한 광경이고요.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오늘의 뉴스를 확인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팔로워의 글을 확인하며 공감 댓글, 공유 등이 공감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소식이나 안부를 주고받죠. 언제 어디서나 SNS 접속이 가능한 한국입니다. 또 그런 시대죠. 스마트폰을 보며 출근한 사람이 출근길에 스쳐 지나간 오프라인 광고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버스 차량 광고, 정류장 광고, 건물 5개 광고, 지하철 광고, 지하철역 출구에서 나눠주는 전단까지 수많은 광고를 경험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기억나는 광고가 과연 남아있을까요? 저 역시 오프라인 광고에 점수를 주고 싶지만 현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대로일 것입니다. 이제는 텔레비전 방송보다 1인 방송 또 유튜브가 텔레비전 뉴스보다 카드 뉴스가 대형 백화점의 푸드코트보다는 SNS에서 뜨는 작은 매장 하나가 대형 스타보다 인플루언서가 인기를 누리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택시도 스마트폰으로 호출하여 지갑 없이 어디든 다니죠. 세상에 없던 가상화폐가 나온 지도 이미 꽤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세상에 출시된 지 약 10년 만에 세상은 크게 변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하는 SNS는 그리고 마지막에 홍보 마케팅의 중심에 섰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해 잠들기 직전에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못합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사람과 소통하고요. 쇼핑하고 학습하며 정보를 검색합니다.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이용자의 일주일 평균 시간은 10시간 17분이며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약 3시간 28분입니다. 이것은 하루에 8분의 1이 넘는 시간입니다. 스마트폰 이용자 중 하루에 1회 이상 SNS에 접속하는 사람은 97.8%에 달합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으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접하는 시간이 상당하다는 얘기죠.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보급률 세계 1위인 대한민국에서 SNS 마케팅은 결국 기회의 땅이나 다름없다라는 결론에 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SNS의 시작은 소통이나 끝은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SNS 마케팅을 여러분들이 기획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아직은 계획이 없지만 관심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개인이나 기업 SNS를 개설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는 계정을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무료로 한다. 이것이야말로 SNS의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냥 개설했다고 해서 그 채널을 봐줄 사람은 없겠죠?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밴드 이런 SNS 채널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직접 비용이 필요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광고 이외의 모든 서비스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SNS 채널은 마케팅 비용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개인이나 소상공인에게 동등한 기회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료로 운영하고 홍보할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채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지런하게 매일 신경 쓰고 다양한 콘텐츠를 꾸준히 발행하며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고 주기적으로 행사를 계획해야 합니다. 또한 채널을 방문한 사람에게 정성 어린 답변을 남기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관심도 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예산을 책정받아 광고를 진행하기도 하고 따라서 일반 개인이 SNS를 할 때와 SNS 마케팅을 할 때는 달리 많은 것을 신경 쓰고 운영도 다르게 해야 합니다. 보통 온라인을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가 아니라 중소상공업체라면 SNS 분야는 전문 직원을 고용해서 진행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이 익숙한 청년층이나 마케팅 담당자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업무를 맡으면 그저 채널을 만들고 기계적으로 글을 씁니다. 하지만 SNS 운영 방법이나 기술을 배운 적이 없어서 본인이 하는 것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 업무를 확인해줄 상사도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겠죠? 자, 다양한 SNS들이 있는데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SNS, 과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SNS와 특성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자, 싸이월드는 요즘 주춤하지만 예전에 한국에 아주 열풍이 불었던 SNS입니다. 싸이월드는 내가 이렇게 감수성이 많다라는 걸 보여준대요. 공감하시나요? 저는 공감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예전에 스타들이 쓴 글들을, 싸이월드 글들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뭐 비에 젖는다? 뭐 이런 글들, 뭐 약간 그 감수성이 너무 넘쳐가지고 혼자서 써내려간 시 같은 그런 말들이 다시 회자되고 언급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참 추억의 SNS죠. 또 아쉽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돌풍을 일으켰던 SNS가 뭔지도 모를 때 사실 SNS의 개념을 만들고 탄탄히 굳혔던 그런 곳이 싸이월드인데 사실 개인적인 공간이기도 하면서 또 클럽도 만들고 커뮤니티도 만들고 또 친구들과의 소통도 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감성적인 SNS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대세 페이스북은 무엇일까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합니다. 블로그는요? 블로그에 보통 글을 올릴 때 분류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카테고리가 참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분류별로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글들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내가 이렇게 전문적이다 라고 표현이 되네요. 이건 우스갯소리로 누군가가 적은 그런 글들을 재밌게 이렇게 돌려서 짤처럼 돌고 있는 그런 이미지라서 여러분 너무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 어,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인스타그램 여러분 하시죠? 인스타그램 하시나요? 자, 인스타그램은 사진 중심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있다. 보통 이제 음식을 아무래도 많이 올리기 때문에 또 식당 이런 걸 올리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스토리는요, 한국 제1회 카카오톡에 부속된 스토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주로 올리는 사람들의 콘텐츠를 보면 아이 이야기를 많이 올려요. 그래서 내 아이가 이렇게 잘 크고 있다라는 것을 올려놓고요. 제 주변에 아기 엄마들도 보면은 이렇게 아이 엄마들이 카카오 스토리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트위터. 내가 이렇게 이상하다. 트위터는 왜 이럴까요? 네. 아무튼 뭐 이렇게 각 그 SNS별로 어떤 특징을 뽑아놓은 글이 재밌어서 한번 제가 퍼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사실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는 이라는 것을 나스미디어에서 조사를 해보았어요. 자, 역시 부동의 1위는 페이스북입니다. 이 페이스북의 사용률은 이건 뭐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마케팅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또 페이스북은 전 세계적으로 친구를 만들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인이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페이스북이 67.8%, 다음을 인스타그램이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51.3%, 밴드 36.7%, 카카오 스토리 33.7%, 트위터 16.2%, 카카오 그룹 14%, 그리고 텀블러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 페이스북이 모 회사고 그에 파생된 회사가 인스타그램입니다. 두 개는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지만 사실은 이 순위는 거의 무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자기끼리 다 해먹는 거거든요. 네, 한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계열이다. 그래서 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같이 연동시켜서
할 수 있는 기능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놔왔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용하면 할수록 두 개가 연동되는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이용한 마케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페이지 마케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회사 홍보, 제품 홍보를 하신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 관련해서 교육 관련된 페이지 관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쇼핑몰을 운영하신다든지, 이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이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돼서 서로 혼합해서 완전히 두 개가 연계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 두 개를 같이 혼합한 마케팅 서비스,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이 동반 상승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의 사용시간 변화입니다. 사용시간 변화. 자, 보시게 되면은, 하늘색이 17년, 그 다음 주황색이 18년, 그리고 연두색이 19년, 이렇게 연도별로 비교를 해 놓은 것인데요. 살짝의 그러나 감소는 있지만 역시나 페이스북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통계는 한국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폰은 어떨지 모르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점점 상승세를 띠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이 3년 전만 해도 그렇게까지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 쭉쭉 치고 올라와서 거의 더블 스코어로 2019년 사용도가 높아졌어요. 페이스북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사용시간으로서. 이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서로 연동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같은 계열의 회사이고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네이버 카페, 이 네이버가 카페도 만만치 않게 계속해서 마케팅으로 따지게 되면은 네이버 카페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또 취미, 개인에 관련된 커뮤니티도 굉장히 아직까지는 역사가 깊은 게 네이버 카페이기 때문에 이 카페에 무시를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으로 밴드가 있네요. 밴드는 소소하게 차이가 있어요. 밴드는 서로 그룹을 만들어서 지인들끼리 이렇게 닫힌 공간 안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뭐 굳이 오픈을 다 해야 되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랑은 다르게 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끼리 아는 사람끼리 멤버를 초대해서 만들면 되기 때문에 뭐 동창회라든지 또는 특별한 부서끼리라든지 같은 반끼리라든지 또는 어떤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 동호회, 이와 같이 특정 지인들끼리만 사용을 할 때 밴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트위터는 또 오픈된 SNS죠. 누구나 읽고 쓰고 검색하고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트위터를 많이 또 급물살이 있었는데 트위터는 이제 예전 물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요즘에는 그렇게 높은 추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카페가 있고 카카오 스토리가 있습니다. 카카오 스토리는 현저하게 많이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페이스북이란 어떤 것인지, 페이스북은 어떤 SNS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페이스북은 최고의 마케팅 플랫폼으로 현재 불리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케팅이 아니시더라도 그냥 개인적으로 이용하신다 하시더라도 페이스북의 사용률이 아까 우리 통계에서 보았던 것처럼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계속 부동의 1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상륙한 것은 아이폰이 국내에 첫 선을 보인 2010년 초반 무렵입니다.
이 당시 김연아 트윗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어 여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트위터와 달리 페이스북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들어온 편에 속하는데요. 페이스북은 초기에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낸 부모나 해외 일가 친척이나 지인을 둔 사람들이 비싼 전화료 대신 무료로 쓸 수 있는 메시지 전달 도구로 쓰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조용히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페이스북 한글판이 처음 나온 2008에서 9년만 하더라도 타임라인에 올라오는 포스트의 절반이 영어로 쓰여 있었고 사용 언어 환경도 영어 모드에 가까웠습니다. 서비스 가입 이용 약관만 하더라도 한글 서비스를 시작한 지 2년이 넘도록 영어로 제공되다가 국내 페이스북 사용자가 수가 급격히 늘어나 2010년이 되어서야 뒤늦게 한글로 제공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페이스북의 기본 소개를 마쳤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페이스북의 마케팅적인 부분으로 발전했을 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